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재영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여기 한국과 미국의 탐사보도 사례인데요. 이제 제목처럼 사례라서 아마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한 20분, 25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기사 여러 개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저하고 할 발표의 내용에 뭐 전부 다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기사를 보실 때 제가 한 가지 좀 도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이 이제 기사 내용 전문을 볼 수는 없죠. 이게 지금 또 다 보여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제 기사 앞부분 리드하고 기사가 이제 시리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리즈 제목들을 보면 대충 다 아마 내용을 파악하실 겁니다. 근데 기사를 하나씩 보시면서 이 기사를 내가 보고 좀 화가 나는가, 화가 얼마나 나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기사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보통은 기사를 보면서 사실 뭐 기사가 사람들 화를 화내게 만드는 게 기사의 주기는 건 아닙니다만 탐사 보도는 어쨌든 사람들 화를 좀 돋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서 내가 화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 좀 좋은 탐사 보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는데요. 요겁니다. 앞에 무너지는 의료계는 실제 기사 제목이고요. 옆에 괄호는 게재 연도입니다. 제가 매체 이름은 안 밝혀놨고요. 본문에 좀 큰 글씨로 된 게 기사 리드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번호로 되어 있는 게 시리즈 기사이기 때문에 한 나흘 정도에 걸쳐서 나온 각 날짜의 대형 소재가 지금 번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번 쭉 짧게 한 30초라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셨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2001년 상황이니까 아마 그때 의약분업이 이제 곧 결정되면서 아마 이 기사가 기획돼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우리로 볼 때는 삽시간에 의료 체계를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또 정부가 좀 밀어붙였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장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 앞부분 리드에 그런 부정적인 파장의 종류를 다 종합해 놓고 실제 보면은 동그라미 번호로 보면은 그죠? 전문의 개원한 것도 문제고 중소병원이 설당이 없고 의료 전달 체계가 꼬여 있으니까 다시 바로 채워야 될 테고 그러저런한 어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네 번째 기사에 담아놨던 거죠. 그래서 기사 지형은 여러분이 금방 파악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의약 분업으로 인한 여러 파장, 사회적 파장을 잘 종합해 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잘된 기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사람을 좀 화나게 하는가 하는 데서는 약간 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별 화는 나지 않죠. 뭔가 좀 복잡하거나 뭔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느낌이 들지만 딱히 우리를 화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고요. 두 번째 기사 한번 보실까요? 요것도 한번 제목과 본문이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압니다. 밑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가 아니고 지금 점으로 표시해 놓은 건 이건 하루에 다 실렸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으로 된 거는 하루에 분할돼서 여러 다른 기사로 쪼개져서 나왔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내용은 지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국회의원 거의 전수죠. 이 사람들이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가를 굉장히 정밀하고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지금 밝혀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사례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런 예가 지금 밑에 점으로 된 데 보면은 단란주점 가고 동창회비 내고 쿠키 사고 카페에서 쓰고 그런 말 그렇게 해놓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써놓고 구체 내역은 없고 그죠? 자기 집이 있는데도 굳이 오피스텔을 빌려서 그 돈도 또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그런데 선관위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선관위는 몰랐다 그래서 이제 뭐 관리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미국 경우를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잘하고 있고 이런 기사잖아요. 이 기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간 처음에 기사 보면 조금 화가 납니다. 이거는 예. 당연히 화가 나죠. 이 사람들 돈을 잘 써야 되는데 근데 화는 나지만 또 보면 여기 앞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여기 보면은 경고 조치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단히 잘못했으면 뭐 잡아 넣거나 해야 되는데 경고 조치했다고 그러면 좀 경미한 것 아니야? 또는 뭐 야,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도 좀 있을 수 있겠네. 잘못하긴 했지만 딱히
정말 실정법을 명확하게 위반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 하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잘못은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포착을 잘 해냈는데 이게 뭔가 약간 어정쩡하다는 거죠. 명확하게 누가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는 게 잘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는 굉장히 뭔가를 많이 종합했지만 잘못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화가 안 났는데, 두 번째 기사는 화는 좀 나지만 약간 어정쩡한 그런 경우입니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건 우리한테 상당히 더 익숙한 기사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 금방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15년 기사니까 굉장히 최근 기사고 내용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 아마 화의 어떤 수위가 최고로 높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화가 나고, 그다음에 이건 뭐 사실 명확하죠. 그다음에 기자가 이런 그 저 페루 볼리비아 현지 루포까지 했기 때문에 검증이 다 되어 있고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 기사 중에서는 제일 사람의 화를 돋우는 좋은 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기사는 조금 아쉬운 게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국정조사를 할 정도니까 이 이슈 자체는 많이 알려졌던 이슈입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할 만한 걸 이 매체가 앞서서 굉장히 철저하고 집중적으로 기획을 탐사를 해봤던 거죠. 그 차이가 있다 뿐입니다. 그래서 전혀 묻혀있던 은폐되어 있던 어떤 사실을 완전히 들춰내면서 사람을 화나게는 하지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봤던 세 가지 기사의 어떤 화의 수준에서의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미국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기사를 여러분께 못 보여드릴 만한 사정이 있는데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2005년에 기사는 지금 2013년에 났는데 사안 발생은 2005년입니다. 2005년에 멕시코 월마트에 있는 그러니까 멕시코 현지 법인이죠. 거기에 있는 부동산 담당 임원이 본사 사람한테 이메일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멕시코 월마트에 자기를 포함한 최상층부의 사람들이 멕시코 월마트 매장 확장을 위해서 멕시코 공무원들한테 2,400만 달러를 뇌물을 줬다. 그리고 뇌물을 준 이름, 날짜, 액수 같은 걸 다 이메일로 해서 전송을 해버립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일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화가 굉장히 날 만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누가, 그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본사를 그 보고를 받은 본사가 당연히 조사팀을 보내죠. 조사팀을 보내보니까 확실하게 액수가 검증이 됩니다. 근데 멕시코 월마트에 있는 경영진이 그 뇌물을 줬다는 사실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까지도 이 조사팀이 밝혀냅니다. 근데 이 조사팀이 최종적으로 보고했던 거는 뭐냐면은 멕시코 월마트 최고 경영진이 했던 행동이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실정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모든 내용을 그 미국에 있는 월마트 본사가 묵살을 합니다. 은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기자가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기사 4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액수, 뭐 누가 했던 건지, 그다음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모든 걸 다 밝혀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화가 많이 날 만한, 그리고 뭐 명명백백하게 가불관계가 나오는,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게 딱 나와 있는 그런 기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사가 앞에 봤던 기사하고는 조금 다른 여러 면에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탐사 보도를 우리가 그동안에 기획 기사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실제로 기획 기사와 탐사 보도의 차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분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탐사 보도에 많은 문제점이 적어도 한국에서는 발생했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제가 맨 위에 적어놨다시피 여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그죠? 공적 사안, 구조적 문제점, 도덕적 분노, 바로잡는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분노를 일으켜서 바로잡는다.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고 핵심적인 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도 이걸 요청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 분노의 저널리즘이라고 한다는 건데, 요게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탐사 보도는 기획 기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용어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거겠죠, 그죠? 적어도 미국에서 탐사 보도라는 거를 개념 정의할 때 이 세 가지 요소 정도는 포함돼야 된다는 게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악역이 존재해야 된다. 말하자면 기사에 악역을 맡은 사람, 말하자면 문제점의 장본인이죠. 그 장본인이 등장해야 한다.
두 번째,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해야 한다. 세 번째, 그로 인해서 그 보도로 인해서 어떤 개혁이나 변화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 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해왔던 또 우리가 많이 봐왔던 한국의 어떤 기획형 기사를 이 세 가지 조건에 넣어봤을 때 얼마나 많은 기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뭐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 거죠. 앞에서 봤던 그런 기사들 예컨대 이 어떤 이제 무너지는 의료계, 그다음에 뭐 후원금 지출, 그다음에 MB 자원 외교 이 세 가지 이 세 기사가 여기서 봤던 세 조건에 다 부합하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이 세 조건에 많이 근접할수록 좋은 탐사 보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이따가 오대영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연구의 전체적인 지형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제가 맡은 부분은 어쨌든 기사를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00년에서 2016년까지 한국 기자협회가 시상했던 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탐사 보도라는 뭐 이름으로 주는 상이 없어서 어쨌든 제일 근접한 부분이 기자협회부의 기획 부분 상이라서 이걸 제가 좀 받고요. 그다음에 미국 퓰리처상에 이제 탐사 보도 부분과 공공 서비스 두 부분이 있는데 뭐 원래는 퓰리처상이 14개 부분이 있고요. 탐사 보도는 아예 그냥 탐사 보도 상이라고 있고 공공 서비스 부분이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거의 탐사 보도입니다. 그래서 두 부문에 있는 상을 한번 받드렸습니다. 보니까 기사의 속성에서 보니까 이제 고발형, 그러니까 우리가 탐사를 해서 뭔가 은폐된 글을 드러내는 형태가 여기에 있고요. 설명형, 아까 봤던 것처럼 의료계가 지금 난리다 하는 게 약간의 설명형이잖아요. 그다음에 동원형, 이거는 이제 캠페인 형태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 설명형이 많죠. 미국은 뭐 당연히 탐사형 고발형이 뭐 거의 답니다. 예. 동원형은 미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 차이가 극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사에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제시해라라고 하지만 이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기사가 꼭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가? 또는 기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은가? 라는 쪽에 도발적인 뭐 어떤 질문까지 해볼 만한데 여하튼 미국 기사를 보면은 한국 기사는 어쨌든 절반 이상이 뭐 대안을 제시하는 쪽입니다. 근데 미국 기사는 70% 이상이 대안에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예, 머리 뭐 없다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캠페인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아예 없는 형태고요. 여기 단순 뭐 몇 가지 유목에서의 비교고요.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2007년에 나왔던 마찬가지로 이달의 기사상 수상했던 기사죠, 그죠? 법 따로 현실 따로. 이것도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기사 리드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뭐 6번 시리즈로 나왔던 소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그 의제들입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행법 중에 몇 가지가 그죠? 법 따로 현실 따로 일상생활에 전혀 지금 동떨어져 있는 법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정치관계법, 그죠? 판교 불법 삼각다지 이런 이제 거래법이 되겠죠, 그죠? 유학관 교육관계법이죠, 그죠? 학폭법. 무슨 이건 또 5번째 시리즈는 보니까 또 법 4가지를 묶어서 또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자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종합해 놓은 거죠. 말하자면 설명을 잘 해놨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탐사의 어떤 조건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법이 뭐 얼마나 누가 잘못 제가 이런 기사를 볼 때만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거 어떤 법이든지 간에 이 중에 하나라도 저런 법을 누가 만들어냈지? 이게 제일 이제 독자로서는 제일 궁금한 거죠, 말하자면 저런 뭐 좀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제도 같으면 저걸 만든 사람이 사실 독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타겟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는 좀 적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형태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쭉 묶어서 보도하기보다는 뭐 하나라도 쭉 파고 들어가서 그 법의 어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한번 보는 방식으로. 그럼 이제 기본을 그 법이 생성될 때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터무니없게 이런 주장이 나와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 뭐 시사점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딱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가 낙하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퇴직해도 철밥통이다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뭐 개론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다 뭐 이 저 지금 재경부죠. 재경부 제일 세니까 제일 많죠. 그죠? 재경부 퇴직자들이 제일 낙하산으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다음에 감사 자리 이것도 뭐 알짜 자리잖아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뭐 그들만의 잔치 취업 제한제도 있으나 마나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런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그 자체가 잘못되고 거부감이 일어나죠, 그죠? 하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낙하산 인사 오케이 좋다. 그럼 뭐 관행이라면 어쩔 수 없다. 낙하산 인사도 잘못됐지만 사실은 그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람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이게 더 관심사인 거죠. 그 탐사의 대상은 그쪽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이 많다는 거는 설명형이고요.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가 탐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겉을 이렇게 만져보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 사람의 화를 돋우는 그런 탐사 보도를 우리 잘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리드로 안 적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아시기 때문에 이게 이거잖아요. 마구잡이 건설로 세금 줄줄 샌다 이거 보면은 산청 박물관에 지금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태백 체험공원에 불이 꺼졌다.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던 기사잖아요.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만 양양공항 가보니까 아마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다음에 저기 호남에 있는 F1 레이스 지금 뭐 저 폐허더라. 우리 이거 많이 봤죠. 국책 사업했던 이 그 장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이제 이것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묶어 놓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사안의 보도를 볼 때마다 제일 궁금한 건 어쨌든 그래서 산청박물관 지금 저렇게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저걸 누가 만들자고 한 거지? 돈을 어떻게 끌어왔지? 누가 오케이 사인해 줬지? 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전히 설명형이고요. 제가 말했던 쪽으로 돌아서면 탐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지금 보도가 정말 이런 정도에 좀 와 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잘한 보도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무용계의 석박사 논문이 자기 지도 교수를 찬양하다시피 하는 논문이 많다는 굉장히 재밌는 기사고요. 이게 의미가 큰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여기 읽어 보시면 압니다.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뭐 저 권모 씨가 이렇게 돼 또 유모 씨가 이게 지금 2008년인데 2008년만 해도 이미 우리나라의 학술적 논문의 아카이빙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독자가 찾아보면 이 사람이 실명이 다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익명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다 익명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의 어떤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익명으로 나오면은 사안이 뭐든 관계없이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가 하여튼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 그러니까 당연히 화도 덜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조심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 경우라서 참고로 이 기사인 메인 기사에 지금 제가 위에 소개한 게 메인 기사인데요. 이 메인 기사에 그 취재원이 6명이 있는데요. 모두 익명입니다. 그날의 보조 기사 옆에 있는 기사의 취재원이 5명인데 4명이 익명입니다. 유일한 실명 취재원이 이 사람이에요. 무용 비평가 장광열 씨.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고 나면 독자들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김이 쫙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탐사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라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고요. 자, 성폭력 이대로는 안 된다. 2011년이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1, 2, 3부로 나갔으니까 굉장한 대형 기획에 또 말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다 그날의 최대 어젠다입니다. 피해자 면접 조사 한번 했네요. 그 다음에 사례 조사를 또 했네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문제가 많다는 걸 기획했네요. 4번째 날에는 의료 체계가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이 병원에 가서 잘 이렇게 치료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당연히 이건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환자를 잘 안 받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오히려 협박이나 회유를 받는다. 가해자로부터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법정에 가면 또다시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 2부로 넘어가 볼까요? 2부로 넘어가면 일반인이 보는 성폭력이라고 또다시 일반인 50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 나타난 성범죄는 어땠던가? 3부로 넘어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장관 인터뷰 한번 해야 되죠. 마지막에 좌담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의 성폭력 문제를 최대한 종합화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화를 돋우는 데는 실패했다. 그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집어넣다 보니까 불순물이 끼어서 오히려 초점이 흐려지게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 한 가지만 딱 잡아서 초점에서 들어가야 그죠? 깊이 있게 뭔가를 가려낼 수 있다. 지금 이게는 완전히 종합판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3년 나온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표절에 관한 거 기사 한번 여러분 이게 뭐 그러니까 10일간 걸쳐서 보도된 건데 각각이 그날의 어젠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논문 스캔들이 줄이는다 거의 뭐 서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예인도, 예체능계도, 대학이, 교육계가 그죠? 표절 퇴치 쪽 희망이 있다. 표절 해법이 있다. 약간 대안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대책에 마련한 학계, 전문가들 해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서 넓게 잡아서는 한국의 표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한국 표절의 현황이 어떤지 이야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해결하는데 아까 탐사 보도가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중대한 어떤 사안을 그죠 도덕적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바로 잡는 데 기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기자 생산자이기 이전에 소비자인데 기사를 보다가 대안이 나오면은 김이 쫙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나오면 해결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자들이 대안을 그다지 생각 안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기사 몇 가지 볼 텐데 요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기사를 좀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기사만 읽어보면 다 압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음료 회사가 그죠? 지금 주 검찰총장, 법무장관들입니다. 법무장관들한테 계속적으로 로비를 해왔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는 뭐 징후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이런 기사를 잘 못 쓰는 이유가 물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정확하게 장면을 그대로 포착해냈어요. 예. 이 보면은 뭐 이게 이제 로비 전문 회사 미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고급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법무장관과 로펌이 주고받았던 이메일 8,000쪽하고 문서 수천 장을 입수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자 수백 명을 인터뷰했다고 돼 있습니다. 9개월간 취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이 이제 연방 환경장관이나 내무장관한테 지시를 단원서를 보내는데요. 그 단원서가 말하자면 로비 회사에서 써준 단원서라는 거죠. 이런 걸 다 밝혀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기자가 현장도 목격합니다. 이게 이런 그 법무장관들 모임에 있는 어떤 그 완전 밀폐된 호텔에서의 어떤 연회장인데 거기에 이 기자가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뭐 장면에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선물로 나눠주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법 규제 같은 거를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걸 다 청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기자는 쫓겨납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다 포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아까 봤다시피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중대한 어떤 사안을 그죠? 그다음에 도덕적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뭔가 바꾸게 되는. 그래서 이 로비 회사들이 당장 뭐 가만히 안 뒀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사에 흔히 볼 수 있는 2015년도에 지금 뉴욕 타임즈가 그 미국 그 퓰리처상 탐사 보도 받았던 그 수상작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뭐 기사 내용에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건 미국의 인디언들은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특별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주거 지원을용으로 책정돼 있는 돈이 다른 데로 새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뭐 증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다 쓰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뭐 명백하면 아주 명료하죠. 그러니까 좀 누가 책임자고 잘못돼 있고 얼마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불법 사용 잘못 남용 오용됐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볼 게 지금 요런 기사인데요. 요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요게 지금 tampa 베이 타임즈 그다음에 헤라드 트리뷴이라고 돼 있고요. 요게 지금 플로리다의 주에 있는 미국 그 말하자면 저 정신병원 주가 운영하는 주립 정신병원이 굉장히 과도한 예산 착감을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안에 시설이 나빠지고 직원들이 비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실제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요 제목이 Insane, Invisible, in Danger라고 돼 있고요. 이 보면 이제 기사가 쭉 나오는데 파트 1, 2, 3, 4, 5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여기 영상만 모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이력 같은 게 나와 있고요. 뭐 대화에 참여하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한 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뭐 멀티미디어 리포팅으로 된 거라서 그 제가 그 예를 하나 든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이게 지금 안 떴나?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1부인데요. 기사가 쭉 내려오다가 옆에 영상 하나 들어가 있고요. 쭉 내려오죠, 그죠? 사진도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저 주 장관이네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들어가 있고. 자, 이 영상은 지금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 그 잔혹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워닝 사인이 붙어 있고요. 뭐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려면 보시는데 바로 그냥 상해가 일어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있는 CCTV 영상을 그대로 확보했던 거죠, 그죠? 아까 보시다시피 이것만 영상만 모아놓은 코너가 있을 정도니까 지금 증거 자료는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멀티미디어 리포팅인데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1년 6개월간 취재했고요. 데이터 수백 건, 그 다음에 경찰 조사, 그 다음에 법원 기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정신병원에 수용된 각 이 개인들의 기록을 다 뒤지고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이렇게 됐다. 원래 이 두 탐파베이 타임스, 헤럴드 트리뷴이 플로리다에 있는 군소 신문인데 이 둘이 각자 이쪽을 취재를 하다가 둘이서 만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같이 보도하자고 됐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가져왔고요. 자, 아까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자, 지금 맨 마지막인데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탐사 보도가 아까 우리가 키워드로 돌아가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뭐 이렇게 밝혀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분노를 일으키고 좀 뭔가를 바꾸게 된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탐사 보도라는 게 탐사 보도가 시민의 분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사를 보고 난데 사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무슨 뭐 대안이나 뭐 처방이나 이런 거는 사람을 끓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근데 끓게 만드는. 그럼 사람을 끓게 만드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할까? 시민이 부글부글 끓게 되면은요, 당장 이 사람들이 유권자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안절부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지금 모든 걸 조정하잖아요. 법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배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행정부에다 지시를 하면 행정부가 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이 구조입니다. 행정부가 집행을 해야 뭔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돈이나 제도나 정책을 왔다 갔다 하게 쥐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 목적은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얘들을 바로 아무리 말해봐야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제일 좋은 중간 매개자가 이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자나 언론이 계속적으로 일반 대중을 겨냥해서 기사를 생산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사 보도가 시민을 분노케 하는 루트로 가는 길인데 요게 기자가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 시민들은 별로 분노하지 않는 사안인데 기자들이 분노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변화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여러분 약간 농담 같이 들리지만 제가 이걸 정말 예전에 일할 때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우리만의 리그에서 아무리 해봐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민하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데 제일 좋은 매개 변인이 뭐냐면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기자가 전화로 앉아서 실태를 보여줄 수 있나요? 못 보여주죠. 현장에 가 있어야 돼. 현장에 가야 하고 현장에서 오래 체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적나라하게 철저하고 완벽하게만 보여줘도 원인 분석이나 대안 제시를 안 해도 시민들은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널은 돌아간다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같이 연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바고 마치겠습니다.